네, 한밤의 미주라 10월 18일 금요일 방송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1시 30초 지나고 있고요. 자, 1부에서는 어제장 그리고 오늘자 아시아와 우리나라 네. 증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초반에 지금 개장과 동시에 넷플릭스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어제 장마감 이후 나왔던 실적 호조에 대한 보답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정말 무섭게 오르네요. 지금 넷플릭스 더 올립니다. 9.7%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네. 755달러. 네. 대단합니다. 진짜 한번- 실적 잘 나오고 나서 이렇게까지 잘 가니까 진짜 시원하게 가는 느낌이고요. 네. 뭐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뭐 다 보합권에서의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네. 디즈니보다 뭐 수익성 더 좋다 뭐 이런 기사도 간단하게 봤던 것 같은데 9.9%대 강세 755달러 안 무너지고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장 무빙이 많은 것 중에 오늘 장 초반에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업을 꼽자면 넷플릭스가 다섯 그쵸. 손가락 안에 꼽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소형주 포함해서기 때문에 대단한 엄청난 겁니다. 지금 상승률을 네. 보여주고 있고 현재 제가 보는 화면상에서는 오클로 자 소형 이제 모듈형 원전이죠. 네. SMR의 핵융합 버전입니다. 네. 참고로 챗 GPT의 오픈 AI의 이 샘 알트먼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오클로가 현재 19%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제 SMR 관련이 조금 빠졌었는데 네. 다시 무슨 일이 뭐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쭉쭉 올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핵융합 관련 SMR 네. 지금 스타트업이죠. 네. 오클로 오늘 20% 가까이 계속 상승폭을 올리고 있어서 네. 보면서도 약간 무서운 모습이에요. 차트 보세요. 이거 지금 일봉입니다. 지금 차트. 네. 그러니까요. 분봉 아니고 일봉인데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SMR 뉴클레어도 함께 살펴볼까요? SMR. 네, 클리 한번 가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더 올립니다. SMR 지금 6%까지 상승을 키우면서 지금 차트가 굉장히 두 오클로와 함께 굉장히 비슷한 차트가 그려지고 있네요. 지금 관련된 소식이 추가적으로 또 뭔가가 네. SMR에 대해서 있는 것 뭔가 같기도 코멘트가 합니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SMR 저희 놓치지 않고 저희가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아주시고요. 그동안 저는 또 주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좋습니다.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애플이 다시금 상승세를 계속해서 더 키워내고 있는 것 특징적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서의 아이폰 16 잘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사실 아이폰 16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아쉽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받기도 했었는데 중국에서 잘 가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올라주고 있고요.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장중에 1%가량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보니까 사실 좋은 뉴스가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9%대 약세입니다. 자세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뉴스 한번 다시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암젠이라든지 머크도 0.7%대 약세, 일라이릴리도 함께 0.7%대 약세 보이면서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에서는 오늘 조금 쉽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CVS 여전히 6%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레반스도 주가 요즘 흐름 좋지 않았는데 다시금 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하향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반등을 시원하게 못 주네요. 오르기는 하는데 0.4%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네. 애플 관련된 뉴스를 한번 눈으로 좀 확인을 했으면 네. 좋겠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자, 아이폰 관련된 세일즈가 지난해에 나왔던 시리즈보다 최초 판매 이후 3주 동안 20% 이상 올랐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이폰 16의 세일즈가 20% 특히 중국에서 자, 그러니까 출고되고 3주 동안 20% 정도 지난해 대비해서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한글로 번역해서 블룸버그 기사고요. 봐주시면요.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의 데이터입니다. 자, 9월에 출시된 아이폰 16 시리즈가 이전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싼 모델로 더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와 프로맥스의 판매량이 작년 대비 네. 44%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많이 이 고급 모델로 왔다는 것이고 일반 모델이 그렇게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카운터포인트 측 입장은요. 2024년 된 이 아이폰의 출시 이후의 매출이 작년보다 더 나은 3주 동안이지만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산 문제로 인해서 15 시리즈 같은 부분은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뉴스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이폰 16이 더 돋보일 수 있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화웨이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화웨이 관련돼서도 이 애플과 관련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긴 하지만 계속해서 더 잘 팔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화웨이 오늘 좀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네. TSMC와 관련된 이야기여서 네. 좀 우려가 되긴 했었는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화웨이가 TSMC가 만드는. 화웨이가 만든 기린 칩셋 9000 라인업에 네. 이 뭔가 도움을 줬을 수 있다. 라면서 미국 상무부가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제가 만들어놨는데 어디 갔네요. 네, 그거 항상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주시는 동안 제가 바이오주들 지금 뉴스 조금 정리를 했어요. 왜 빠지는지 어떤 뉴스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주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리어드 사이언스 제가 약간 헷갈렸네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현재 0.6%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임상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까 임상 실패로 방광암 치료제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6%대 약세 지나가고 있고요. 머크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제가 좀 헷갈렸어요. 머크가 현재 0.7%대 약세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아 대상으로 RSV 치료제 임상이 굉장히 결과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 RSV라는 게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아기들은 걸리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RSV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결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치료제들을 만드는 곳이 많아서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 웰스파고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의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63달러에서 좀 더 높여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64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일라이릴리는 0.5%대 약세 지나가고 있다는 점 정리해 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기사를 보고 있긴 한데요. RSV가 이제 우리가 기침을 할 때 네. 보통 입에 구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 감기에 걸리더라도 위에 상부의 호흡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네. 하부 호흡기가 따로 여기서. 이제 의료적으로 있나 봐, 의학적으로 있나 네. 봐요. 그랬을 때 이 RSV 이 치료제는 하부 호흡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들이 감기에 심하게 걸린 폐렴으로 가는데 네. 그 폐렴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치료제라고 하고요. 경쟁사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뭐 아하. 이런 곳들 대기업들이잖아요. 뭐 머크르도 대기업이긴 하지만 네. 이런 큰 기업들과 지금 이미 치료제가 나와 있다 이미 치료제가 나와 네. 있기 때문에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지목되고 있어서 네. 오늘 뉴스가 약간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 어떻게 하면 좋죠? 10% 오릅니다. 샀어야 되나? 넷플릭스를 볼 게 아니라 저희가 샀어야 됐네요. 원래 넷플릭스를 주식을 사지 않고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거고요. 네. 테슬라 주식을 사지 않고 테슬라 차를 그 돈으로 사서 중고값이 빠지는 그런 사태를 빚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저 여기. 같은 이제 우매한 사람들이거든요. 흑우라 그러잖아요. 흑우, 블랙카우. 네, 네, 지금 넷플릭스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의 상승을 이어가면서 진짜 이게 수급을 좀 빨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10%의 상승 계속해서 올리네요, 진짜. 756달러까지 755선을 더 넘어가면서 정말
오늘은 그냥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호실적으로 주가 잘 갑니다.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비들은 그 넷플릭스를 좋아요. 어디까지 보고 있나를 네. 또 봐야 되겠죠. 자, 현재 주가 네. 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에 계속 757달러 10%를 넘었기 때문에 네. 75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JP 모건은 850달러 타깃 프라이스. 제안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750달러 타깃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타깃 프라이스를 850으로 오늘 상향을 했고요. 비중 확대 리포트를 오호. JP 모건에서 함께 냈고 그 이유가 2025년 또한 견고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도 내년의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 11에서 13% 이 증가율이요. 네. 예상보다 훨씬 시장 예상보다 먼저 제시한 것이다. 오호.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4분기 매출을 내놓을 때 네. 이제 실적을 내놓을 때 25년, 26년 이렇게 내놓는데 예상보다 훨씬 이르게 지금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이게 넷플릭스의 자신감이다라고 하면서 JP 모건에서는 비중 확대 850달러까지 타깃 프라이스를 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네. 피보탈엔 더합니다. 오호. 피보탈 리서치는 매수 의견과 함께 925달러까지 925달러. 오늘 타깃 프라이스를 제시를 했는데 네. 925 되려면은 지금 업사이드가 보시면은 거의 18% 네. 이 정도 거의 20% 현재에서도 가까이. 네. 18%의 업사이드를 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피보탈도 좋은 리서치를 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네. 일단 그 이유를 3분기 가입자가 컨센보다 양호했다라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네. 종전에 시장에서 3분기 추가 가입자 수가 450만 명 정도로 봤었는데 이제 507만 명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큰 마진 폭으로 사람들이 더 구독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걸 보고 피보탈은 좀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실적 내용과 내년도 가이던스, 4분기 가이던스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주는 것을 강화시켜줬다라고 피보탈 리서치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네. 물론 저희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네. 좋은 얘기만 해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골드만삭스가 여기다가 이제 찬물을 좀 끼얹었는데요.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네. 매수 아니고 중립 냈고요. 뉴트럴에 705달러를 네. 종전과 같이 지난주에 냈던 목표 주가 705달러를 내놨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가입자 증가가 조금 전에 피보탈은 그 가입자 증가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양호하다. 했는데 골드만은 그 증가폭이 매우 강력한 건 아니다라고 약간 후려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물론 이게 훌륭하긴 하지만 골드만이 예상했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는 게 눈높이에 안 맞았다. 그렇죠. 네. 상당히 한 550만 명 정도 예상을 했나 봐요. 네. 거기다가 중요한 게 오늘 어닝콜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내년부터는 얼마나 가입자가 늘고 줄었는지 발표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특히 호실적에 대한 호응이 엄청 큰 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걸로 전망한다라고 오늘 본장 개장 전에 골드만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네. 현재 시장에서는 폭죽을 터뜨리면서 여의도 불꽃 축제 마냥 네. 1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도 넷플릭스에 대해서 가격 인상이 어려워서 내년 실적 오히려 불투명하다라고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조금 보고 싶은 게 지금 금값. 금값. 네, 금값을 좀 봐야 할 것 지금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돌이 됐다.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요. 지금 돌반지가 주변에 매우 비싸져서 주변에 돌이라서 선물을 해야 된다. 네. 큰일 났습니다. 큰일 지금. 났습니다. 네. 금값이 0.7% 가량 올라가면서 지금 2,700불을 뚫어냈습니다. 네.
2,728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이 안전자산에 대한 강한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 원자재 시장에서 금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기대라고 해야 할까요? 쏠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까요? 네, 골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원유 가격이 좀 빠지네요. 네. 원유 가격이 1%대 하락하면서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네, WTI가 70선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조금 더 저희가 뉴스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함께 1% 넘게 빠지면서 73달러, 75달러에서 지금 계속 붙어 있었던 브렌트유인데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안전자산인 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화면상에 지금 빨간색 티커 밑에 영어로 쓰여 있는 부분에 네. 그쪽에 이제 on demand worries라고 네, 표현이 네.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월간 수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장 큰 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금 오일 프라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CNBC 화면 보실 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또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네. 수장이 신와르가 사망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 네. 네타냐후 총리가 공식 기자회견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물론 후계자를 바로 하마스 측에서는 바로. 지정을 네.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종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종전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 뭔가 지정학적인 위기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석유 값이 떨어지는데 조금 하방으로 압력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 걱정은 이제 저희 방송 전에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긴 했는데 네. 북한이 지금 네. 갑자기 무슨 1만 일일까요? 2천 명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을 한 상태다. 네, 이미 한 상태고 예. 그냥 일반적인 뭐 부대도 아니고 기사상에서는 뭐 최정예 특수부대다 네, 뭐 이런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워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종전을 하냐 마냐 하고 중동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다시금 좀 불이 붙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120만이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120만이요? 네. 제가 12,0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120만 명이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제 젤렌스키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얘기했죠. 밝혔죠. 일단 제2의 국가가 우리의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오피셜한 코멘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나토와 그리고 서방 세계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어찌됐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등장이 상당히 뭐랄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서 이 네. 또한 지정학적인 환경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갑툭튀를 좀 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놀랐습니다. 사실 갑자기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이 처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에 나와서 북한도 거의 참전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짜야 싶었는데 이렇게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가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관련해서 네. 첨언을 하자면 네. 오늘자 기사긴 합니다. 자, 18일 오후 10시 55분 지금으로부터 20분 전에 업데이트가 된 기사인데요. 네. 자, 미국에서 지금 Time to Move On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코멘트가 나왔고요. 네. 자, 가자 지구에서의 이 신와르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는 휴전해야 된다는 의견을 이스라엘 쪽에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휴전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업데이트가 돼서 계속해서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이 time to move on, 그러니까 이제는 나아갈 시간이다,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를 내놨다고 하기 때문에 네. 참고로 이 신와르가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날짜인 10월 7일이요. 네. 언제였습니까? 그날이 이제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쪽에 폭격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된 건데
딱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황에서의 교전 상황에서 신와르가 네. 사망한 것이지 않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원래 무장정파,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도 그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당의 수장으로서 어쨌든, 네. 국제 무대를 누비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외교적인 뭔가 해결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지 않냐라는 네. 의미의 외신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기 화면 보이겠지만, 자 확대를 해드리지만, 자 US 아예 주어가 US죠. 네. US가 ramped up its call for ceasefire in Gaza. 그러니까 아예 이제 휴전을 할 때다, 멈출 네. 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네. 전에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세에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에 가까운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어제 그 눈빛을 봤을 때 다른 것도 다 끝낸 뒤에 휴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물론 휴전을 해야겠다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일 당장 휴전 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런 흐름들이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It's time to move on, 이거는 자기 임기 내에 이거를 해결을 하고 네. 또 11월 5일 날 대선이 있으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해봤자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은 네. 거래일로 따지면 정말 한 10 거래일? 초반, 네. 10 며칠밖에 안 남았기 13 때문에 거래일? 10 며칠 맞나요? 네, 12, 3, 네. 4거래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해결을 보면 이제 자기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득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런 액션을 충분히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제 의견이지 뭐 전문가 의견은 아니니까요. 네. 예. 일단 전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이야기 유가와 함께 묶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 ASML이 약간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ASML이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장대 응봉, 완전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나서 지금 오늘은 조금은 올라오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3%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일봉이 이랬어요. 네. 너무 슬프죠?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틀째 양봉을 그리면서 약간 지금 양봉을 다 채우면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일까요? 지금 어플리아드 머티리얼스가 1%대 상승이고요. 램리서치도 상승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르지는 않네요. 인텔도 1%대 강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ASML 주가가 보고 싶어서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네, ASML이 정말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약 건수가 폭락했는지에 네. 대한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오늘 사실 이제 기사가 나온 것들이 삼성의 이름이 아하. 거론되는 기사가 네, 로이터 발로 나왔습니다. 찾았다. 네, 타졌다라는 네. 느낌의 그 기사가 나왔는데 네. 삼성전자가 이제 ASML로부터 받기로 한 그 노광 장비의 뭐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 인수를 연기했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야 인도. 될까? 인도를 네. 인도 결정을 연기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을 못하네요. 네, 오늘 저희 왜 이럴까요? 그런 이야기가 로이터 발로 오늘 나오면서 네. 삼성전자 뭐 중국발 문제도 있었고요. 뭐 인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일단은 공식적으로 로이터가 확인한 네. 바로는 삼성전자가 인수 시기를 연기한 걸로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캔슬인지 연기인지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제가 나스닥 100 종목들의 변동폭을 쭉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모더나도 빠지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바이오 쪽이 약간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돌고 돌아 AI 또 반도체로 가는 것인지 그런 흐름들을 갖고 가는데요. 모더나가 1%대 빠지고 있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0.7%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100 기준 거래량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역시나 엔비디아, 애플 1%대 상승, 테슬라 계속해서 잘 버티네요. 0.3%의 약보합권에서의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인텔도 1%대, 슈마컴 1%, 대부분 뭐 큰 폭의 시세
시세는 아닙니다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IT단의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AMD가 살짝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10%의 상승 보이면서 $760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쭉쭉쭉쭉 고점을 올리고 있는 넷플릭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거래 자체가 IT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 바이오는 약간은 쉬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유가 살펴봤잖아요. 관련 네. 종목도 주가를 못 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쉐브론 1% 빠지고 있고요. 엑소모빌도 함께 0.9%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종목들 지금 다 하셔갖고 네. 지금 방송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더 왜 보도록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 어머, 네. 5% 이상 빠지는 모습,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고요. 네. 자, 오늘은 니오가 좀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니오가 상승폭이 조금 있네요. 2%가량 올라주고 있고, 엔비디아도 1%, 애플이 1.2%, 테슬라는 잠깐 보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0.3% 정도 빠져서 $220선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조금 오늘 빠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상에 블룸버그가 오늘 내놨던 이 기사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데요. FSD 관련, 그러니까 FSD가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완전 자율 주행의 프로그램명이에요. 네. 서비스명이기 때문에 이 FSD를 컨트롤을 건 상태에서 났던 교통사고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들어갔고, 이걸 토대로 아마도 지금 unsupervised FSD의 허용에 대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4건의 FSD 관련 사고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한 건이 사망 사고였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관련한 사고를 조사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인데, 사실은 이런 조사 관련된 뉴스는 테슬라가 유독 좀 많긴 한데요. 타사들도 많긴 합니다. 근데 이런 뉴스가 테슬라 유독 많은 이유가 테슬라의 FSD와 오토파일럿 기능 자체가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사용률이 높아요. 사용률 자체가 높아서. 사용률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아서라는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다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랄까 면죄부가 되지는 못하고 사고가 없어야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그 굉장히 튼튼한 사이버 트럭인데 사망 사고가 출시되자마자 있어서 있었죠. 그게 이제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네. 뉴스가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네. 일반 사고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사이버 트럭의 압도적인 강도가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코멘트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잘하는 것에서 본인들이 발등을 찍히는 경우가 상당히 아이고. 많다라는 측면도 좀 확인을 같이 하셔야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자, 제가 테슬라 관련해서 한 이틀 전인가요? 네. 한 기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로보택시 이야기를 장표를 하나 꺼내보려고 네.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 테슬라 본 김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뭐냐, 문제가 뭐냐, 규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허가가 필수인 상태다. 네. 근데 지금 사망 사고를 포함한 4건의 FSD 관련 사고에 조사에 착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오늘 테슬라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쿼터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지금 로보택시의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친환경차 제조사, 그러니까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 각 하이브리드 이상급의 차를 만드는 회사한테 연간 2,500대의 자율주행차를 배치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차를 몇 대 팔았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저 숫자 기억이 안 나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이 올해보다 분위기가 더 좋았으니까 네. 훨씬 더 많이 팔았는데 작년에만 180만 대를 팔았습니다. 오호. 그리고 3분기에 올해 3분기에는 이제 46만 대를 팔았는데 네. 2,500대를 연간 허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보택시가 얼마가 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2,500대로는 택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네.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모델 Y와 3의 이 비감독형 FSD가 사용이 안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지난 2022년에 GM의 크루즈, 슈퍼 크루즈라고 오토파일럿 FSD 같은 게 있는데 네. 제너럴 모터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산하에 이게 똑같이 2,500대 규모의 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다가 면제해달라 이런 거를 배치할 수 있도록 네. 해달라라고 했는데 2024년 7월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피드백이 없었대요. 아예 허가에 노코멘트. 대해서 노코멘트 상태로 2년간 지나가서 네. 7월달에 이 슈퍼크루즈의 이 오토파일럿 운영을 전면 취소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2년 동안 GM이 못 받은 이 허가를 테슬라가 받을 수 있냐.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내년부터 텍사스 캘리포니아에서 한다고 했는데 되겠냐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입장인 상태고요. 네. 지난 화요일까지 사이버캡 그러니까 로보택시에 대해서 이 2,500대의 자율주행 허가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취재 결과 아이고. NHTSE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로보택시 이거 하게 해줘라고 신청서도 내지 않은 상태고 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도 아직 이 무인 테스트에 대해서 배치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서 로보택시 다 좋은데 뭐 디자인도 예쁘고 그럴싸한데 아직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돌아다니게끔 허가 신청도 안 했기 때문에 한 교수님은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는 데만 몇 년 걸릴 거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꾸 정치 쪽 판에서 뭔가 자꾸 보여지잖아요.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보련듯 저만의 권다영 비전이었습니다. 네.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노릴 수밖에 없는 게 네. 테슬라의 이런 것들이 되려면 자기가 판단했을 땐 GM 거를 봤을 때 사실 2,500대가 승인이 돼도 택도 없고 그렇죠.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네. 우리는 이걸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택도 없고 그리고 내년부터 된다는 건 사업도 사업인데 기존의 Y와 3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쉬고 있는 차량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서 약간 그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이 수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네. 약간 테슬라 에어비앤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되려면 이제 뭐 2,500대의 자율주행 차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죠. 어마어마한 규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럼 뭐냐 비빌 때는 트럼프밖에 없다. 그렇게 된 게 네, 아닌가라고 그렇죠. 해서 비트코인 지금 코인 시원하게. 옮겨서 시원하게 네. 지금 팔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시원하게 전량 시원하게. 옮겨서 기부하고 그런 액션으로 가는 게 빨간 모자 아닌가. 쓰고 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화면 보시면은 그 참고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장마감 이후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에 여기 위에 T자 보이시죠? 네. 빨간색 T자 실적 발표 예정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 진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화면을 이렇게 보세요. 보니까 지금 보시면 진짜 많네요. 버라이즌, GM, 3M 네,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모르는 회사도 있겠지만 네. 정말 뭐 한 다, 번쯤 어디선가 봤을 법한 그런 로고들과 네. 회사들이네요. 먼데이는 이제 장마감 이후에 로지텍, 네, SAP 있죠, 뉴코어 다 있어요. 네, 그러네요. 다음 주 저희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방송했다가는 놓치겠어요. 네, 놓치지 않는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본 김에 잠깐 같이 한번 더 보면요. 네, 테슬라 실적 발표하는 3일이 피크인 것 같긴 해요. 네, 자, 코카콜라, AT&T, 보잉, IBM 나오고요. 셀레스티카 나옵니다. 자, GE 베르노바 나오고요. 서모피셜 이날에 나오네요. 네. 서모피셜 나오고 CME 그룹 우리 항상 이제 CME 페드 워치 보지 않습니까? 그 네. CME 그룹 나오고요. 보스턴 사이언티픽 나오고요. T모바일 나오고 퀀텀스케이프 나옵니다. 램리서치도 함께 장마감 이후에 테슬라와 나오게 되는데 네, 자, 일단은 장 전 거까지는 함께 하고 장 이후에 나온 것들은 열심히 저희도 공부를 해서 그 다음 날 바로바로. 목요일 방송에서 모두 랩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할 수 저는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시까지 모두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희 또 이벤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이죠. 네, 이벤트 네. 계속해서 사실 어제 저희가 신나게 이벤트를 하면서 쏜다 햄버거를 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햄버거를 좀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이 저희를 웃겨주시고 반응도 해주시면 저희가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샵 9083으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유튜브에서 쓰고 계시는 닉네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추첨이라고 하기에는 네, 다 보내드리고 있는 오늘은 상황. 아마도 저희가 추첨, 네. 오늘 저희가 아마 선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네. 열심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짬을 내서 네. 중간중간 특히 4부까지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확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렇죠. 토요일에 공기를 마시면서 상표 없는 햄버거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특히 이제 TV로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약간 너튜브와 동시 방송을 네. 하다 보니까 이 감수성을 따라오지 못하시더라도 지금만큼은 한번 샵 9083으로 오늘 방송의 소감이라든지 저희가 부족한 점 그냥 저희 화면 한번 찍어서 사진만 보내주셔도 돼요. 인증샷도 괜찮습니다. 한번 저희 아름다운 권다영 앵커의 모습도 한번 찍어서 보내시면 지금이에요, 여러분. 네, 찰칵. 오늘 미주라에서 오늘 햄버거 세트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배고프네요. 네, 햄버거 저녁 열심히 먹었는데 왜 저희가 이 시간만 되면 자꾸 배고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네. 안 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 제목하고 똑같은 네. 아이용 도너츠 브랜드가 있어서 그거를 먹어봐야 되나? 근데 그게 약간 네, 짝 소리가 소리가 너무 나서 어.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ASMR. ASMR이죠, 그거는 네. L 아니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민폐 끼칠까봐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나중에 좀 편해지고 네.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뭘 먹으면 좋을지 추천도 남겨주시면 그 추천과 저희가 햄버거 세트 상품권이 또 네. 맞교환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나름 먹방 프로그램도 또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현장 나가서 ENG 나가서 이제 먹방하면서 그런 것들 ENG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기 구워가면서 이제 촬영했던 그런 기억이 물론 옛날입니다만.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게 네, 특히 뭐 우리가 미국장을 해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미국 방송 보면 아침에 MBC 투데이나 다른 회사 보면은 이제 뉴스를 하다가 갑자기 옆으로 이동을 해요. 네. 그럼 옆에 키친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 요리사분이 오늘의 요리사해서 네. 서 있으면 오늘 아침에 해 먹으면 좋을 무슨 간단한 아침 브렉퍼스트 막 이런 거를 막 해줘요. 그럼 막 이러면서 먹으면서 다시 이걸 들고 와서 뉴스 앵커석에서 다시 뉴스를 해요. 네. 그런 게 저는 되게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나. 어떻게 저희 뭐 참치 한 마리 잡을까요? 저희는 에드워드 리라도 좀 초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나야 들기름 아, 한번 먹어보고 들기름 싶거든요. 한번 저희가 한번 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즐길 수 있게끔 열심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이디어들 던져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좀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4시간 동안 진짜 죽도록 네. 그 우리 어떤 기업이 어떻고 네. 계속 이것만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정보는 좋지만 약간 머리에 쥐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간대가 시간대이기 때문에 약간 졸릴 수 있어요. 계속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함께 야식 타임 하면서 방송하는 기회도 좀 지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도넛 지금 선진국다운 저희 선진국 방송을 어떻게 도전을 해보도록 선진국 하겠습니다. 방송 저희가 새벽에 밥해 먹는 방송 증시 방송인데 괜찮지 않습니까? 네. 아무 말이나 던지고 있네. 네. 네. 아까 치맥하시는 분들 계시다 그랬거든요.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치맥하시면서 저희 미주라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편안하지만 또 여러 가지를 담아갈 수 있는 미주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은 프록터앤갬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 지금 낙폭 많이 줄였어요. 네,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네. 프록터앤갬블 저는 P&G로 입에 너무 붙어서 네. P&G가 일단 어닝은 예상치를 비트를 했고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weak demand인 차이나 세일즈 매출 부문이 좀 문제가 됐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패션이란다, 뷰티 그리고 여성 부문 그리고 패밀리 부문 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였다 그러는데 베이비? 유독 티나는 곳이 차이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허. 네, 확실히 아무래도. 차이나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샴푸도 좀 아껴 쓰시고 트리트먼트 안 써도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품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값싼 내수 제품을 사게 되는 뭐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G 지금 아까 봤을 때 저희 한 2% 가까이 빠지지 않았었나요? 네, 너무 저력 있네요. 네. 지금 이거를 약보합권까지 올려 붙였습니다. 현재 P&G 0.4% 하락에 그치고 있고요. 사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런 실적이 나왔다면 경기가 좋아진다면 또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낙폭이 줄어드는 건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일단 또 내수 왜냐면- 진작책이 지금 4연속으로 나왔고 오늘도 인민은행에서 지급 준비율 인하 관련된 네.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0.25%에서 0.5%의 지급 준비율 인하 가능성 4분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약간 예정을 예정. 좀 한 그런 부분이 언급. 네. 네, 황공성 인민은행장이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뜻은 아마도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역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네. 뭔가 튀어나온다라고 예고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비 쪽, 특히나 중국이 부진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오늘 중국 상장 기업들의 상승폭이 컸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네. 일단은 세계 최대 두 번째 최대 마켓인 중국에서 올게닉 세일이 3분기에 15%가 빠졌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가 좀 문제였는데 네. 샴푸와 기저귀 그리고 필수 소비재 판매가 아마도 이게 이제 여성 용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미국 경제, 그러니까 중국은 빠진 걸로 치고 지급 준비율이 인하되면서 전체적으로 돈이 풀리면 네. 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미국 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샴푸와 기저귀, 필수 소비재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네.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역시 가정하에서 지금 P&G가 조금 그나마 좀 막아내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지금 제가 히트맵 보니까 약간 IT 쪽으로 쏠렸던 초록색이 약간은 또 약간 흐려지고 있어요. 상승폭을 좀 줄여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0.8% 상승 그치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0.06% 결국 보합권이고요. 퀄컴은 하락 전환했어요. 네, 마이크론도 하락 전환을 했고요. 인텔만이 지금 1% 워낙 많이 빠져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AMD도 0.7% 상승에 그치면서 생각보다 힘을 많이 받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초록불이 많이 보였었는데 약간의 붉은 기운이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도 1.5% 상승에 그치고 있고 우버가 0.7%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IBM도 익스피디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넷플릭스 주가 그냥 오늘은 약간 날씨 보듯이 밖에 창문 비가 오나 안 오나 보듯이 계속 넷플릭스 주가는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제가 권다영 앵커 이제 넷플릭스 주가 보는 패턴을 보니까요. 네. 마치 넷플릭스를 켜서 뭘 볼지를 고르듯이 네.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보고 그쵸. 또 뭘 볼지 보다가 또 또 넷플릭스를 넷플릭스 보게 되는 보고. 이 그럼요. 재핑이 오늘 굉장히 넷플릭스 주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데 계속해서 758달러 지나가고 있는 넷플릭스의 주가입니다. 네, 요새는 또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는 한석규 씨가 나오는 새로운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게 그럼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또 이제 입소문을 또 타고 있어서 어. 기대가 또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조금 전에 오늘 인텔 주가가 그래도 좀 초록색이 좀 진하게 물든 것 중에 하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인텔 소식이 오늘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자, 인텔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인텔이 알테라 사업부의 일부 지분을 맞습니다. 매각 추진한다는 소식이 CNBC로부터 나왔고요. 자, 알테라 사업부의 지분 매각을 이제 여러 사모펀드나 주변에 있는 전략적 투자자 파트너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자, 알테라 사업부의 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앞서서 팻 겔싱어 CEO가 인텔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한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네. 지금 CNBC를 통해서 알테라 사업부의 지분이 조금이거나 다수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현재 전체적으로 앞서 나온 것을 봤을 때는 170억 달러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통매각인지 지분 매각인지는 여러 가지 코멘트가 지금 섞이면서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2015년에 알테라를 매입할 때 167억 달러에 매입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매각하고 있는 지분 규모는 170억 달러니까 네. 일단 남겨먹고 매각을 하겠다라는 거 같고 네. 수익화 전략을 계속 가져가려는 측면이 있다라고 CNBC가 코멘트를 달았기 때문에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170억 달러의 매각 대금은 아마도 부분 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알테라가 뭔가라고 해서 저도 이제 따로 찾아보긴 했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이게 프로그래머블 칩셋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예전에 보면은 CPU에 들어가는데 CPU 옆에서 칩셋이 뭔가 그 변형이 된다 그래요. 네. 왔다 갔다 할 때 버스 안에 그러니까 CPU와 램과 GPU가 서로 호환을 할 때 버스라는 길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름이 버스예요. 네. 거기 중간에 껴서 어디로 얼마나 빠르게 옮겨줄지를 결정하는 결정하는. 칩셋인데 오.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중요해서 그래도 팻 겔싱어가 이거를 미래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CNBC의 단독은 일부 지분을 매각 추진한다라고 아이고야. 나오면서 어찌됐든 인텔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170억 달러를 일단은 유동성을 가져온다는 뜻에서 네. 오늘 현재 주가는 1% 이상 지금 올라가는 걸로 네. 보입니다. 자, 이제 저희도 마칠 시간이 벌써 또 다 됐다고 네.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지금 먹방 얘기하다가 시간 제가 배고파서 그랬어요, 여러분. 네. 자, 현재 3대 지수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조금 혼조적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어제 마감장과 비슷하게 네.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장 3대 지수 모두는 아니군요. 네, 다우가 다우가. 0.18% 빠지고 있고요. S&P와 나스닥 지수 0.27, 0.63 그리고 러셀도 0.1% 정도 상승한 채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끝에 있는 빅스 지수가 요새 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현재 18포인트, 21포인트가 그저께였는데 그러니까요. 3포인트나 빨리 빠졌네요. 빠지네요. 네, 좀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네. 지정학적인 약간 그 가자지구의 해결 그리고 그렇죠. 미국 경제의 호조세 이런 것들이 빅스 지수의 안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 저희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